2부로 돌아왔습니다. 음. 사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 좁은 섬나라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들이 음. 아웅다웅 정말 네.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한국 네. 안에 많은 이슈들이 그렇죠. 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하지?' 이게 음. 궁금해하는 게 보통 수순이고 네. 사실 여행 다니시면서 한국 뉴스를 이렇게 잘 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사실 해외 연수로 문제되는 그렇죠. 외유성 시의원들 연수. 그렇죠. 그런 것들도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꾸 해외 사례가 궁금해? 그리고 음. 왜들 그렇게 나가서 보려고 해?' 또 음. 심지어 보러 가서도 제대로 다니지도 겉만 보고. 않고 겉만 보고 여행만 다니시다 이렇게 문제 일으키시는 분들도 요즘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 실제 진짜 많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이번에는 진짜 직접 발로 뛰시고 공부하셨기 네. 때문에 물론 그분들과는 음. 다르지만 실제 해외 그런 사례들을 보실 때 한국에 잘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도움이 정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100% 네. 그렇게 예. 확신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일단 저는 외유는 아닙니다. 외유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 상황에서는 외유는 저 불가능해요. 최저가로 가만히 있어도 다니시기 저는 때문에. 외유가 불가능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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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예. 상황이고, 제가 예. 이제 돌면서 느꼈던 거는 음. 이제 통찰은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 해외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채택해서 한국에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예, 그렇죠. 인제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인식의 개선을 쪼금 가져갈 수 그게 있겠다. 중요합니다. 예. 근데 예. 왜 지금의 외유성 연수들이 나오냐면, 음. 겉만 보고 가서 좋은 면만 사실은 보고 이제 가요. 그리고 아. 당장 그걸 적용할 때 그 중간에 프로세스가 빠진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진정성 있게 나오시는 이 정치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최근에 저는 아주 진정성 있게 나오신 분들도 만나 뵀었고, 음. 그런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진정성 있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구의원 시의원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있지만 예. 예, 여건상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쪼끔 더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건 좀 안타까운데, 네. 저는 인제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이, 제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게 가설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전 세계가 도시화되고 있어요. 음. 그거는 그냥 통계로 나오는 흐름이에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80% 이상의 도시화율을 아마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시골에서 음. 도시로 가는 게, 음. 당연히 사람은 서울로 나서 서울로 가야지, 서울로 보내라, 이런 얘기처럼 음. 한국은 수도권 중심, 도시 중심의 사회예요. 그리고 시골조차도 개발을 해서 시골이 사라지게 만들고 시골조차도 도시화로 만들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엔 통계에 따르면, 이게 2016년도 통계나 15년 통계인데, 현재 인류가 54%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2050년이 되면 이게 9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가 도시에 몰려 살아요. 그럼 이게 음. 그냥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음. 왜냐면 한 집에도, 예를 들어 방 2개짜리 집에 3명 정도 살거나 4명 정도 살면 적당하다고 보잖아요. 음. 그런데 만약에 10명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런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 도시를 네. 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생각하기가 보신다면, 쉽네요. 예. 당장 인구가 증가하면 임대료 문제, 네. 젠트리피케이션, 그래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네. 임대료 상승 문제, 그 주차 난 문제, 그다음에 네. 트래픽 문제, 교통 네. 체증 문제, 그다음에 대중교통 문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마시는 그 인프라, 음. 그다음에 물 부족 문제, 음. 그다음에 그거를 쓰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문제, 쓰레기 문제, 쓰레기까지. 네. 공기 오염 문제. 네. 그래서 도시가 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요. 음.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그리고 고령화 문제도 당연히 이 도시 문제에 껴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꼭 한국에 100%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왜냐면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게라도 배워볼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 음.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아일랜드에 가니까 저는 몰랐어요. 한국의 자유학년제라는 게 중학교 2학년들에게 적용돼서 시작을 했거든요. 잘 모릅니다. 설명을 해 자유학년제. 주세요. 음.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 1 년 동안 자유학기제예요. 그날 그 수업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 이때는 직업 탐구를 주로 합니다. 진로 어. 탐색. 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진로 교사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전에 뭐 아 네. 여러 가지 잡을 했지만, 이제 중학교에 가 가지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아이들에게 하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정치에 대해서 정치가로서 가 가지고 정치가의 직업은 어떤 거고 이런 걸 설명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알려주는데, 그게 제가 아일랜드에서 가져온 정책인지 몰랐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아. 근데 아일랜드 가니까 아일랜드에 트랜지션 이얼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 거고, 그걸 그 번역을 해 보니까 전환 학년제인 거예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어져요, 아일랜드에서는. 네.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정규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미니 컴퍼니를 차려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다른 나라로 교환 학생을 가기도 하고, 와, 고1 때. 예, 그리고 네. 그 지역 사회에 연계되어 있는 기업에 가 가지고 인턴을 하기도 하고, 혹은 NGO에 가 가지고 거기서 활동가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철학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유럽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일랜드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일랜드 역시 한국처럼 타이거맘이 존재하고 교육열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네. 역사도 비슷해요. 영국으로부터 쳐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독립하는 그 과정, 식민지 겪었던 과정,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근을 겪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아사도 많이 하고, 네. 예, 그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육열도 굉장히 세고 대학 진학률도 높아요. 그런 나라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환학년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시험을 봐서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역시도 한국하고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1년 동안 진짜. 학업을 쉬고 그걸 할 수가 있지? 네. 근데 이 정책을 시작한 지 40년이 됐어요. 네. 네.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아마 궁금해하시는 문제점이 딱 있어요. 1년 동안 쉬어? 그러면 내 자식은 학원 보낼 건데? 돈 있는 부모는 해외 연수 뭐 보내거나 그렇겠죠. 그럼 아일랜드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제가 네. 그게 궁금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럼 아일랜드 교육부에 찾아가야죠. 네. 네, 연락을 하셨어요? 찾아갔죠. 네. 찾아가서 그거를 담당하고 디자인한 국장님을 만났어요, 직접.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당연히 여기도 사회이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소수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우리 아일랜드 이건 40년 동안 이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인식이 개선됐냐면,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게 고생해서 공부를 해갖고 고등학교 갔는데,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걸 6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간을 만들겠다, 인간을 사회에 나와서 좋은 인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교육 철학이 굉장히 얕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1년 정도는 우리가 서로 프리하게 쉬는 기간을 진짜 그야말로 주자. 그러면서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하자. 사회를 알도록. 맞아요. 그래야 얘네가 대학에 선택을 할 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얘네들이 진짜 그야말로 사회를 경험하면서 진로 탐색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정말로 대학 갈 애들, 그리고 대학을 안 간 애들은 아예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뭐 일선으로 뛰어들던가, 이제 그런 방식의 선택권이 확실하게 그 학생 위주로 주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국에 가져와야 됐다고 어떤 정책 당국자가 당시에 생각해서 이걸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 한국적인 문제가 부딪히니까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 중학교 과정에다 껴는 거예요. 고등학교 넣으면 절대 안 되겠죠. 수능이 바로 앞인데. 난리가 나니까 한국은. 네. 같은 상황인데도 한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또 적용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100% 정확하게 해외의 사례를 한국에다가 넣는 것은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인 거죠. 지금은 사실 또 과도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문제 의식들만 일단 갖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외 나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저런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서, 왜냐면 모르면 우리만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를 좀 더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보고, 그 국장만 만난 게 아니라 아일랜드 학생도 만나보고,
선생님도 만나보고 종합적으로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제가 가져서 제가 저의 시각을 가지고 이걸 풀어내서 사람들에게 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죠. 돌아가면. 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네.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네. 이런 호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고, 네. 네. 얘기를 듣다 보니 사실은 아까 고령화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하셨지만 사실 음.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그 요즘 말 그대로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네네네. 모든 그 생애 주기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럼요. 네, 그걸 네. 해결하는 과정과 이런 네. 것들 다 보셨겠네요. 네네. 교육 문제, 네. 뭐, 아까 교육 말씀드렸던 문제까지. 세대 네. 문제, 세대 문제, 네. 도시 뭐 도시 환경 문제, 환경 문제. 문제. 그렇죠. 네. 아, 네. 이거 지금 제가 이제 흔히 사람들에게 이거는 대학원 과정, 예를 들어 대학원의 학비가 지금 500만 원씩 하잖아요. 네. 500만 원씩이에요, 한 달에. 아니, 이게 한 학기에 500만 원. 그럼 네. 1년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하, 네. 그리고 부대 비용, 등록금만 1000만 원인데 부대 비용, 생활비 쓰고 뭐 쓰고 생각하면은 1년에 그래도 진짜 정말 가난하게 한다고 해도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네. 근데 만약에 같은 비용이라면 전 지금 같은 비용으로 2년을 돌고 있잖아요. 음. 네. 음. 이게 훨씬 더 아주 값진 그렇죠.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공부. 네. 와. 네. 네. 이 모든 내용은 지금 다 열심히 이제 기록하고 계시고 나중에 그렇죠. 어떻게 뭐 출판이 내놓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어떠세요? 이제 책을 쓸 네. 생각이고요. 네. 이런 도시의 사례,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 그래서 주로 한국하고 매칭시켜서 한국이 네.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도시들, 네. 그 도시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 음흠.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해결책을 찾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해결책을 못 찾고 서로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투표로 통과도 안 되고 정치인들이 이것도 합의도 못 만들어내고 그랬던 이 도시들은 어떻게 파국을 맞았는지. 도시에도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 1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네.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한 그 역사를 대한민국까지 이어서 지금 700년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과연 흥망성쇠에서 어디에 와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가늠해 보는 것이고. 아, 그래서 네. 책이나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시각을 좀 담은 책. 그다음에 이제 다큐. 네. 다큐. 다큐를 길게 하나 뭐 1시간에서 2시간짜리를 쭉 전 세계 여행한 거를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그거는 아마 전 세계의 흐름, 예를 들면 전 세계의 인류가 지금 섞이고 있다는 큰 흐름, 네. 이민자 갈등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네. 인류가 섞이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기후변화. 네. 네.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네. 어떻게 저출산을 유도하는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거대한 제가 본 흐름이어서 네. 지금 여기 뭐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렇죠. 그런 네.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음. 다큐 이런 것들로 만들고 또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도시에 갔지만 그 도시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굉장히 좋은 장소를 찾아냈기도 했고 힐링을 하기도 했고 네. 뭐 힐링이 목표는 아니지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지만 내가 원하지 않게 그냥 힐링이 되는 그래서 그런 도시의 그런 이제 장면들,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도 사진과 영상으로 많이 찍어 놔서 네. 그런 류의 또 이제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소개하는 아. 그런 것도 좀 해 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섬나라에 사는 어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좀 더 많은 곳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사실 그 나중에 다큐도 만드시고 이제 기록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약간 김이 셀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많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나 음. 이야기가 있다면 좀 한 가지만 좀 풀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볼만하다. 두 너무 가지 많겠죠? 예. 예. 비슷한 상황인데 두 가지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일단 전제는 도시에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외곽으로 쫓겨나요. 네. 그건 뭐 서울이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경기도가 그래서 개발됐고 음. 위성도시라는 것들이 생겼고 그래도 계속 그 도시가 계속 발전하면 사람이 모이면 도시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 여러 사람이 섞이다 보면 거기에서 믹스가 일어나고 믹스가 되면 융합이 일어나고 그것이 혁신의 모토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를테면 홈리스가 생기거나 그렇죠. 네. 이게 노동 이게 계속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네. 집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네. 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음. 산호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과 어허.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도시가 바로 그 산호세란 도시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리콘밸리라고 알고 있고 아 그곳이 네네. 실리콘밸리예요. 네. 거기에 구글 본사, 애플 뭐 본사, 유튜브 아마존. 본사 그런 게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본사들을 다 찾아가서 아 인터뷰를 하고 네. 그 도시의 문제가 뭔지를 음. 봤는데 제가 이거 그 바로 산호세라고 하는 곳 바로 위에가 샌프란시스코예요. 그 음. 샌프란시스코와 그 실리콘밸리가 사실은 하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개념이에요. 실리콘밸리가 네. 지명적으로. 네.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요 산호세까지 네. 팔로알토라는 어 중심지가에 팔로알토라고 하는 음.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로 따지면 구청 같은 거예요. 구.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까지 버스를 타면 2시간 코스의 버스가 있어요. 다른 버스들은 그 구간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거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팔로알토까지 2시간 그리고 다시 거기 그 기점으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 22번 버스예요. 음. 그 버스에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에 누가 타는 줄 아세요? 홈리스들이 타요. 그래서 한 번 타는데 $2거든요. 네. $2. 그러니까 $2를 타고 그 버스를 타고 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점까지 가요. 그 네. 기점에서 내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종점에서. 그리고 그 버스가 다시 또 샌프란시스코로 가잖아요. 그럼 다시 $2를 내고 타요. 아 결국 그곳이 숙소인 예, 건가요? 버스 그렇습니다. 안이? 예.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22 호텔이라고 불러요. 예.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 그거는 계속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네. 근데 24시간 순환버스인 거예요. 이 22 버스가. 번 유일하게 버스. 이 버스가.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정말 우리 인류가 과연 도시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복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두 가지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 브라질 상파울로에 갔을 때 전 세계에서 최대의 규모를 뭐 자랑까지는 아니죠. 마약촌이라고 있어요. 도시의 한켠에 골목 자체가 그냥 아주 마약 하시는 분들 마약을 주고 팔고 거기는 함부로 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일반인들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이제 거기 이 일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잠입해가지고 이제 거기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위험해 보이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겉모습으로는 네. 지나가다가 저긴 위험하다 해갖고 네. 멀어지는 게 당연히 그런 심리인데 일단 전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안에 보여요. 네. 그 안에 지금 1000여 명 넘게 그 골목에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뭐 박스 깔고 자고 있고 이불 덮고 자고 있고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전부 해롱해롱 되고 막 다 정신 이렇게 팔려 있고 나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안에도 그런 환경에서도 상권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어머나. 본인들끼리 뭘 주고 파나요? 네. 새 물건이 아니죠. 당연히 어디 네.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거고 뭐인데 포대기 하나를 딱 깔아놓고 그리고 뭐 어디서 주워온 거 뭐 이런 거를 거기다가 골동품 뭐 이런 거 신발 뭐 진짜 다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을 다 전시를 해놓고 그걸 팔아요. 시장이 있는 거네요. 예, 그 마켓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 못 했어요. 그냥 다 거렁뱅이고 술 마시고 마약하면서 다 그냥 그런 건데 그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모습들 특이했고 그 틈바구니에 마약 조직원들이 이제 그것도 중간중간 틈틈이 껴가지고 마약을 팔고 팔기도 있어요. 하고. 거기가 왜 최대의 마약촌이 됐냐면 마약을 한 300원, 400원 혹은 1000원 이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어요. 그 마약이 가장 싼 마약이에요. 그리고 효과는 가장 세고 그 대신 길이는 굉장히 짧아요. 그 대신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마약에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 혹은 10대 그 이전부터 마약에 이렇게 취하다가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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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마약을 찾으면서 돌아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오는 곳이 그곳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는 그 문제가, 왜냐면 거기에 이제 옆에 아파트도 있고 막 이제 그 있는데 어 그게 굉장히 이제 이 도시 전체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음. 그리고 이걸 복지 정책을 하지만 그걸 계속 미진하게 되고 있고,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강렬하게 도시가 이런 것들, 정치가들이 혹은 이런 것들을 합의해내지 못하고 함께 공동체를 함께 살아야겠다는 인식을 잘 못하게 되면, 아, 파국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미국의 경우 정말 세계 초강대국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모습이 굉장히 머릿속에 계속 아른거리고, 예. 뭔가 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네. 음. 아 알겠습니다. 음. 저는 뭔가 되게 좋은 풍경을 사실 예상하고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 사실 이제 문제와 어쨌든 그 해결 과정을 이제 주로 보시기 네, 때문에 잊을 수 없는 풍경이죠. 잊을 수 없는 네. 풍경을 좋은 말씀해 것도 주셨네요. 많죠. 네. 좋은 것도 많지만 네.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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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어. 사실 미리 드리지 않은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는 해외에 살고 있다 음. 보니깐요. 한국에서 접하는 뉴스들이 대부분 되게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뉴스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모국에 대한 되게 이중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되게 사랑하는 나의 나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저럴까? 정말 우리나라는 바뀔 수 있을까? 막 포기하는 마음도 들고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지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해외 교민으로서. 그리고 사실 요즘 청년들이 이제 자주 말하는 단어 중에 정말 제 입에 별로 담고 싶지 않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 어떤 언론사에서는 해피조선이라는 이상한 단어까지 만들어 놨던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뭔가 그 한국 사회 안에서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기 위해 사실 떠나셨잖아요. 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진짜 이 여러 도시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이 너무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네. 그냥 뭐가 저는 네. 실제 지금 네. 이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나름대로 제 삶을 여기에 투영하고 있고 제 네. 삶을 그냥 그 정치라고 하는 지대에 올려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건 내 책임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희망이 없다고 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그거는 뭐랄까, 스스로 자기 확신 없이 이 길에 그죠. 뛰어들 수 할 수 없잖아요. 없죠. 네. 그렇다면 어쨌든 책임의 영역에서 내가 저 희망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은 하고 있어요. 참 어렵겠다. 어렵다. 네. 네. 아까 설명했듯이 한국은 이미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조차도 인구 분산을 통해서 사실 지금 한반도에서도 5천만 명이 잘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 역사에서도 그냥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한양. 그쵸. 네, 도성이 어디야. 네. 네, 그런 쪽으로 도시 중심의, 뭐, 지방에서 다 그런 도시 중심의 어떤 삶이 아니었고, 수도권에 가야 성공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산업이 돌아가고, 뭐, 이제 이런 관성에 따라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깨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진짜 가장 깨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다. 라고 하는 등식. 그렇기 등식, 때문에 그렇지. 주어지는 경쟁에서 네. 타인에게 조금 상처를 줘도 된다. 네. 그리고 똑같은 공정한 룰이 아니고 내가 조금 반칙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맞아요. 가는 게 이게 어차피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 사실은 그거를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그쵸. 일의 영역에 있는 네. 거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쪽이. 예, 예, 경쟁. 알겠습니다. 예, 경쟁. 이걸 어떻게 할까? 네. 경쟁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있는데. 북유럽 같은 곳이요? 네, 음, 알겠습니다. 음, 음.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이제 네, 한국에 네. 들어가신다고 아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남은 과제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사실 중요한 이제 제가 유심히 좀 이렇게 배울 게 많겠다라고 느낀 남아 있는 도시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고, 하나는 필리핀이에요. 아, 필리핀이고,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싱가포르에서는 이를테면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개념, 예. 예, 이게 도시의 문제를 현존하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시의 정책이 스마트 시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환경 문제도 있고요, 인구 문제도 있고, 교통 문제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홍콩에 가서 스마트 시티 이 정책을 봤는데, 거기는 주로 뭘 하냐면 파킹 시스템 있잖아요. 그 주차장마다, 그 주차장 칸마다 센서를 다 달아놔요. 음, 그래가지고 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앱에서 그 주차장에는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반대로 내가 그럼 내 차를 요 가까운 곳 어느 주차장으로 가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도시들은 네. 그걸 눈으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다니면서.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트래픽 문제와 공기오염 문제,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을 통해서 이 도시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싱가포르가 일종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물론 이 스마트 시티를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도시가 다 이 스마트 시티 경쟁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우리나라도 그걸 그래서 스마트 시티 박람회도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하고, 고양시에서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송도, 부산, 세종시 이런 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아. 도시를 실험실로 삼아서 네. 스마트 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의 도시들이 지금 걸음마 단계에서 시작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싱가포르가 조금 약간 거기는 정책의 어떤 강도나 약간 정치적인 어떤 이 스탠스나 어떻게 보면 이 세기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해내는 도시 국가잖아요. 네. 물론 도시여서 인구가 적기도 하고 네.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약간 대통령 힘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축적해 놓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실제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보려고 하고, 네. 두 번째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그 해안가에 몰려와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현장 네. 을 직접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직접 보고 필리핀 친구들, 그리고 필리핀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 시민단체들, 네. 그리고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도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은 인류 모두의 공동 책임이죠. 이건 필리핀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예. 필리핀에서 그렇죠. 태풍 불어가지고 도시에서 흘러나온 쓰레기들도 있지만, 네. 지구 반대편에서 흘러 바닷물 따라서 간 이 쓰레기들도 많단 말이에요. 거기엔 분명히 우리나라 쓰레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도 한번 찾아볼 생각이고요, 거기 가가지고. 한국말 적힌. 예, 한국말로 되어 있는 피트병도 찾아보고 그럴 네. 생각이고, 그래서 그 문제, 그래서 환경 문제와 맞닿아 있는 그 해양 쓰레기 문제, 연간 1,300만 톤의 쓰레기가 흘러나간다고요. 그 감이 안 오시잖아요. 한반도의 몇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크기가. 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좀 해가지고 환경 문제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가늠을 해보려고 그렇게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남은 그 과제들을 잘 완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야죠. 네. 이걸 정리할 게 이제 태산이긴 한데. 이게 걱정입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2부 초반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현직 정치인은 아니시지만 정치에 발을 딛고 계시다고 네.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정확한 단어나 용어는 모르겠지만 당내 네. 혁신위원회에서 위원도 아, 하셨던 네네네. 걸로 맞나요? 예. 예, 청년 벌써 3년, 위원으로 4년 됐네요. 2015년도니까. 15년도에 네. 예, 혁신위원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셨었는데 음. 결국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다 이렇게 조사한 이런 리포트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음. 적용될지를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하실지 좀 음.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거 이거를 결국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느꼈던 것, 내가 봤던 것, 예. 내가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방식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단순히 소개로 끝나면 그 사람들도 막 이걸 보는 사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네. 유튜브든 영상이든 다큐든 책이든 이걸 그냥 보고 그거를 아무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이게 무의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네. 나는 좋은 경험했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공동의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만들려면 사례를 꼭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예를 들어 공론 뭐 토론회도 좀 열어보고 이렇게 토론회도 열어서 계속 환기를 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한편 다른 한켠에서는 이를테면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전국 일주를 한 달 정도 할 예정이에요. 전국까지. 네.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예. 한 4-5명 정도 팀을 좀 꾸려가지고 예. 대한민국의 각지 도시들을 돌면서 혹은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을 조명하는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그 질문 안에는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아픈 생로병사에서 그 아픈 부분,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그 먹거리, 어르신들의 오락, 예, 어르신들의 교통, 뭐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짚어보는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배웠던 이런 여러 가지 도시들의 장점들, 도시들의 좋은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볼 만한 곳이 없을까? 그런 곳에서 실제 자그마한 마을이지만 그걸 도시로 상정을 해놓고 네. 작은 샘플이지만 샘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실험을. 그래서 네. 제가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도시들을 가면 전 세계 도시들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특히 예를 들어 두바이,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데를 가보면 전 세계의 정치인들, 교수들 혹은 정책 담당자들이 견학을 와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미래 그러게요. 도시, 그러게요. 그 도시의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고 있는 실험실 비슷하게 실험 마을 그런 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는 도시의 미래를 좋은 도시의 미래 모델을 보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그런 모델도 날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물론 저 혼자의 힘으로 만들 네. 수 없죠. 지금 여행도 저는 저의 혼자의 힘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차비하라고 막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소액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자그마한 어떤 도움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느낄 만큼의 이렇게 물론 넉넉하진 않았지만 이걸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국도 그러한 것들을 좀 저 혼자 만들 수 없지만 이런 것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동지들을 좀 모아서 그런 실험의 장을 한번 네.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도시가 실험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와, 정말 기대가 네, 되네요. 그래서 저도 막 네. 가슴이 많이 뛰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방송을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거를 또 그 도시의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물론 이제 털어낼 건 털어내고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속에서 막 또 다른 꿈이 또 샘솟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꿈이 또 생겨나게 된 거죠. 네. 네, 너무 행복해요. 방송을 만드는 저도 그리고 듣는 청취자분들도 어쨌든 이 이야기를 알게 되셨으니 네. 앞으로 어떻게 네. 될지 또 그러네요.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하고 네. 하실 것 제가 지금 같아요. 말을 뱉었기 때문에 네, 이걸 하셔야 안 할 수 없어요. 또. 방송에서 네, 또 말씀을 이 여행도 제가 예전에 과거에 많이 뱉어놨던 말 때문에 결국은 한 건데 네. 이거 또 뱉었으니까. 네. 사실 네. 갑자기 이제 진행자로서 궁금증이 생겨서 한 가지 질문 더 끼워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도시 문제, 환경 문제, 뭐 고령화 음. 문제. 근데 사실은 청년 정치인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음.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아, 네네네. 예.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나 뭐 사실은 네, 그런 건 없으세요? 네. 지난 동안 네. 이제 많이 그런 활동을 주축으로 해왔죠. 보통 예. 왜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이제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네. 전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생겨났고, 그 세대에서 태어난 세대가 사실 또 저희 저희죠. 세대고, IMF 네. 세대 뭐 그렇게도 불리나요? 에코 세대. 음흠.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고, 인구산이 그때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때 많고, 이렇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과거에 비해서 그 과거는 어르신들이 적었고, 그러니까 약간 피라미드형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이제 역 피라미드 모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청년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소수로 매킹되어 있는 거예요. 아. 과거에는 청년들이 네. 다수였어요, 어르신들에 비해. 네. 그래서 청년들이 주도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이 주어졌다면, 지금은 그런 기득권, 혹은 어르신들이 다 기득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기득권이 좋은 기득권이 있고 안 좋은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는 안 좋은 기득권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 좋은 기능에 대항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공감하는 쪽수도 더 많아야 되고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윗세대에 비해 축소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데, 일종의 그래도 청년 세대의 담론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죠. 왜냐면 어쨌든 새로운 생각들이 그 새로운 시너지도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핀란드에서도 한번 좀 배워보고 싶은 게, 미래 세대 미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핀란드에.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의 그 투표하는 사람들도 어르신층이 많고, 정치인 역시도 어르신층이 많으면 맞습니다. 네. 정책의 경도가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뭐 예. 육아 정책, 보육 정책 뭐 아무리 해도 네. 정책의 절대량으로 봐도 어르신 정책에 훨씬 많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네. 투표를 거기서 더 많이 받으니까. 네. 그랬을 때 재정이 지속 불가능하게 되고, 예를 들면 안 써야 될 돈, 아껴 놔야 될 돈 역시도 거기에 쓰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래에 예를 들어 재정 계획도 그렇고 그 정책도 그렇고 10년 뒤, 20년 뒤 미래 세대를 걱정하면서 그런 정책을 짤 수 있도록 청년 세대 혹은 미래 세대 인지 예산,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가서 들어가면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왜냐면 앞으로 경도가 되면, 고령화 국가가 되면 될수록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될 텐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미래 세대에겐 더 안 좋은 환경이 계속 그렇죠. 반복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형평을 맞출 수 있게 그런 위원회 혹은 어떤 그런 기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청년이니까 청년만 또 대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게, 네. 균형에 맞게, 예, 사안에 맞게 그렇게 좀 들어가서도 그런 역할들을 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너무 아니요. 어렵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아니, 예. 그럴 수도 있을까? 근데 음.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말씀대로 청년 정책이라고 저는 들었던 거는 실업률 정책 말고 줄이는 정책 말고는 들어본 기억이 별로 예를 들면 없어요. 뭐 청년 보장 뭐 이렇게 예, 뭐 지원해주고, 예. 청년 뭐 기본소득 네, 기본소득 그다음에 문제나 뭐 월세 지원하는 문제,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사실은 수 되게 많이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청년들은 비교적 다른 세대에 비해서 문제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그 사회를 들여다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근본 들어요. 문제 해결책은 아니에요. 네, 그냥 네. 조금 어려운 거를 좀 완화해주는 통증 치료제 정도에 지금 쓰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네, 네. 예.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자체가 일단 안 되는 정책들이고, 물론 네. 비판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음, 한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럼 네. 당연히 통증 완화 치료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뭐 이게 사회 구조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인구 구조가 그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구 구조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를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예.
근데 그 문제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약간 휘발성 강한 음. 정책들이 많이 네. 나와서 해결은 요원해지는 거죠. 네, 네. 그 진짜 문제에 있어서. 네. 예. 사실은 한국 사회는 제가 진단하건대 많은 분야에서 많은 그 세대에서 이 양보가 좀 필요해요. 양보가 좀 필요하고 양보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서로에게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음. 보고 계시는 네네네. 거겠네요. 네. 예. 네. 이게 하나에만 딱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엮여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전체를 보고 음. 계시네요. 아, 네. 지금까지 정말 지구 한 바퀴를 돈 것 같이 되게 숨이 차는 네.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벼운 질문 네. 드리면서 마칠게요. 저희 그 전 세계에서 벌써 마칠 시간이 네, 됐어요? 좀 아쉬우신가요? 이거 말하는 제가 아쉽네요. 저도 되게 아쉽습니다. 듣는 분들이 좀 아쉬워야 되는데. 네, 네. 드디어 끝난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청취자분들께서. 네. 앞으로 또 어떤 또 결과물을 또 갖고 또 여러분께 인사드릴지 또 이렇게 네,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 세계에서 듣고 있는 저희 네개의 핀란드 청취자분들에게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지구촌장으로서 음. 한마디 또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또 빌어서 남아있는 나라들, 남아있는 도시들, 또 남아있는 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문화, 정책, 이런 것들 또 열심히 또 잘 탐구해서 잘 돌아가서 우리 사회에 좀 보탬이 되도록 네. 역할을 좀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지구를 돌면서 일종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민자와의 갈등이 있어요. 이민자와의 갈등. 그거는 인류가 섞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뭐 최근의 흐름이 아니고 물론 난민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난민도 사실 과거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동물은 무조건 있게 돼 있어요. 네. 같은 한국 사회에서도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리고 또 4개의 핀란드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해외에 나와 살거나 혹은 해외에 나오길 예상하시는 분들,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근본으로 깐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이민자의 입장에 이제 서게 되실 텐데 그렇죠. 반대로 이제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섞이는 건 전 막을 수 없다. 인류가 섞이는 건 막을 수 없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 나타나는 또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마음을 넉넉하게 키우지 않으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마음을 좀 넓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이왕이면 우리 지구촌 전체에 아프리카인도 있고 동아시아인도 있고 그 아메리카인도 있고 유럽인들도 있고 막 다 섞여서 피부색도 다르고 다 섞여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면서 양보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는 또 환경 문제, 그 플라스틱 쓰는 거. 제가 그 마트를 가보니까 플라스틱에 덮여져 있지 않은 상품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플라스틱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생산 업체들도 많은 경우 이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자원을 이렇게 그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플라스틱 재활용도 좀 열심히 참여하고 이왕이면 플라스틱 안 쓰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회적으로 캠페인 할 때 혹은 뭐 댓글을 달 때나 이런 것들도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계신 곳에서 좀 노력을 많이 같이 기울여 주시면 저는 아직 애가 없지만 혹은 누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지구촌 사람들이더라도 불행한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보자. 네, 이런 말씀 지구촌장으로서 지구촌장다운 말씀입니다. 네,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번영하고 좀 더 잘 사는 사람, 좀 더 행복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불행한 사람들이 좀 적어지는 사회. 네, 위험을 좀 더 분담하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면 누군가 더 행복해, 그러니까 뭐 불행해짐에서 좀 더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넉넉하게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스트레스 덜 받고 뭐 그런 게 행복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네. 돈 많아야지 행복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이런 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 네. 아까 처음에 제가 그 1부에서 제가 300만 원 들고 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가난한 건데 제가 몸을 누이면 그곳이 제 집이에요. 네. 그리고 핀란드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 눈안에 내 시야에 들어오고 있는 대부분의 산이 바라보면 저거 제 거예요. 제 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엄청나게 부자인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부자인 거고 뭔가를 계속 더 갖기 위해서 소비하고 더 사고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더 사고 더 사면 더 살수록 저는 그것은 그 사람이 결핍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사는 거예요. 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 더 나누면 자기가 진짜 이 현존하는 세계에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더라도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나누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부자 아닐까요? 그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또 제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네네. 네, 이렇게 흔쾌히 방송에 참여해주신 것도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한국에 돌아가서 하게 되실 그런 실험들이나 이런 리포트나 뭐 다큐멘터리 등도 이제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네네. 네. 아이고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장 이동학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